청주시가 탑승객 20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거점 항공사로서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청주시가 과거 주요 상권이었던 중앙시장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담고 있는 만큼 어떻게 매력을 살릴지가 고민입니다. 손상된 모발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헤어 트리트먼트의 성능과 가격 차이가 뚜렷합니다. 환경을 위한 업계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세계 소방관 경기대회에서 5개의 메달을 딴 소방대원을 소개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소방관이 되기 위해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지방공항 가운데 근래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청주국제공항의 중심에는 항공사 에어로K가 있습니다. 취항 3년여 만에 탑승객 2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자리를 확실히 잡았습니다. 그러나 거점 항공사 의무 기간이 끝났는 데다 비즈니스 노선 부재와 같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전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1년 항공기 한 대로 운항을 시작한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 에어로K. 2년 3개월 뒤 일본 오사카를 오가는 첫 정기 국제 노선으로 해외 하늘길을 연 이후 취항 4년 차인 올해는 청주에서 가장 많은 국제선을 띄우는 항공사가 됐습니다. 베트남과 필리핀, 대만 등 정기 국제선만 5개 나라 7개 노선에 이르고 다음 달엔 일본 삿포로도 추가됩니다. 그 사이 항공기는 5대로 늘어 하루 평균 26편을 운항하게 됐습니다. 누적 탑승객 수도 지난해 100만 명을 기록한 지 10개월여 만에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국제 노선을 그동안 확충을 많이 했고 또 도민과 시민 여러분들이 에어로K를 거점 항공사로서 많이 사랑해주고 이용해 주셨다는 결과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청주국제공항에서 에어로K가 안정적으로 거점 항공사로서 안착했다는. 하지만 이런 성과에는 지난 5월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취항한 국제선 두 노선의 실적도 포함돼 있습니다. 두 노선의 평균 탑승률은 80%를 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어로K의 운항 노선은 동남아와 일본 등 국내 여행객들이 선호하는 관광지 위주. 공항 활성화엔 도움이 되지만 충청권 관광을 위한 외국인 유입, 즉 인바운드 노선이 없고 기업체 등이 자주 이용하는 비즈니스 노선도 띄우지 않습니다. 거점 항공사에 지원금을 주고 있는 충청북도가 인천에서의 노선 추가 자재와 청주공항 비즈니스 노선 신설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충청북도는 에어로K가 새로 들여올 항공기들을 이용해 중국 칭다오와 베트남 호찌민 노선을 만들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호치민을 뚫어야겠다는 생각, 호치민 공항과의 그런 직항로 개설 문제와 관련해서 그 호치민 서기장 또 시장과 이런 얘기가 있었고 진행이 아마 될 거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3년간의 청주 거점 의무를 마친 에어로K가 이런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에어로K는 인천 노선 추가 자재에 대한 공식 요구를 받진 않았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호찌민은 어렵지만 칭다오 운항은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제22대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오늘로 만료됩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우택 전 국회 부의장과 전현직 정치인 등 10여 명을 재판에 넘긴 데 이어 경찰이 넘긴 선거사범 53명에 대해서도 오늘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청주지방법원은 먼저 기소된 선거사범을 재판부에 배당하고 1심을 6개월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공판 준비 기일을 정하는 등 재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김영환 지사가 단식 중인 최민호 세종시장을 만나 국제정원박람회 공동개최를 제안했습니다. 어제 오전 세종시청 농성장을 찾은 김영환 지사는 충북 전체를 정원화하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추진하고 있다며 세종이 중심이 돼서 충청권 전체가 참여하는 금강정원 박람회로 고려해보자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의 공동개최 제안을 들은 최민호 세종시장은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최민호 시장은 시의회의 예산 삭감에 항의하며 지난 6일부터 단식 중입니다.
한때 청주의 주요 상권이던 청주중앙시장, 원도심 세태와 함께 지금은 명맥만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지요. 청주시가 다양한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인데 역사를 품고 있는 중앙시장을 어떻게 매력적으로 살려낼지 청주시의 고민이 깊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청주 원도심에 자리한 청주중앙시장입니다. 장보기 체험 행사에 참여한 어린 손님들이 이곳저곳을 돌아보며 물건을 고릅니다. 역시 손이 가는 것은 먹을거리. 과자도 사고 김밥도 포장하며 시장에서 장 보는 재미를 느낍니다. 음식이 많고 그리고 가게들 그런 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게들도 많고. 시장 옆에는 작지만 야시장도 마련됐고 공연도 열려 사람들의 흥을 돋웁니다. 청주중앙시장을 알리고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이벤트들입니다. 정주 인구는 줄어들고 상가는 자꾸 문을 닫는 경우가 생겨서 이번에 이런 계기로 해가지고 좀 상가 좀 살아나고 주변도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현재는 50여 개 점포만 남아있지만 청주중앙시장은 청주역이 들어서며 조성되기 시작한 1920년대부터 물류가 모이는 청주의 주요 상권이었습니다. 1960년대 청주역이 우암동으로 이전한 뒤에도 1979년 청주 최초의 주상복합인 중앙상가가 건립되며 상가형 시장으로 진화했습니다. 백화점도 들어설 정도로 전성기를 맞았지만 90년대 들어 원도심 세태와 함께 청주중앙시장도 명성을 잃어갔습니다. 원도심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 청주시는 청주중앙시장에는 역사적인 의미도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 시장이 형성된 터라 그 옆에는 예전에 청주 역사도 있었고 장소로서는 상당히 역사적인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소나무길 옛 청주 역사 등과 연결된 청주중앙시장을 찾는 관광객들도 늘고 있습니다. 시장 안에 갤러리와 같은 문화공간이 만들어져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청주시도 아케이드를 정비하고 상인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주중앙시장 경쟁력 살리기에 힘을 보탤 방침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의 상반기 적자가 16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올해 6월 가결산 기준 청주의료원의 당기 순이익은 마이너스 107억 원으로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가운데 두 번째로 적자 규모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충주의료원은 53억 원의 적자를 기록해 전국 지방의료원 가운데 6번째로 적자가 컸습니다. 반면 청주, 충주의료원의 지난해 평균 병상 이용률은 각각 46%와 39%로 경영 위기가 가속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용보증재단과 인재평생교육진흥원 등 공석인 충청북도 산하기관장이 이달 하순부터 임명됩니다. 충청북도의회는 오는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신영근 기업진흥원장 후보자와 김창순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합니다. 또 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자원봉사센터도 공모를 진행 중으로 이달 안에 인선을 마칠 예정입니다. 한편 전 청장의 직위 해제로 공석인 경제자유구역청은 전임자 임기가 올해 말까지여서 신임 청장은 내년 초에나 임명이 가능합니다. 전 세계 소방관들이 모여 치열한 승부를 가리는 세계 소방관 경기대회에서 5개의 메달을 따낸 소방대원이 있습니다. 바로 청주 동부소방서 윤바울 대원인데요. 생명을 살리는 든든한 소방관이 되기 위해 매일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초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119 티셔츠를 입은 우리 구조대원이 슬로바키아 대원과 팔씨름을 벌입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단숨에 상대의 팔을 넘기더니 10초 만에 판정승을 거둡니다. 2년마다 전 세계 전현직 소방관들이 모여 힘을 겨루는 세계 소방관 경기대회입니다. 청주 동부소방서 윤바울 소방교는 이 대회에서 계단 오르기와 마라톤, 팔씨름 등에서 금메달 4개와 동메달 1개를 땄습니다. 3-4달은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살도 한 6kg 정도 빼고 제가 준비한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최선을 다하자. 윤 대원은 4년간 공군 중사로 복무하다 전역한 뒤
사람을 구하는 직업의 매력을 느껴 2019년 소방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조대원으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구조하는 입장에서 이 정도의 체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도 있죠. 그래야지 이제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윤대원은 2022년과 2023년 부산 최고층 빌딩 소방관 계단 오르기 대회에서 우승을 거뒀습니다. 매번 체력의 한계에 부딪혔지만 그때마다 극한의 구조 현장을 떠올렸습니다. 100m 가량 그 급류를 이제 수영해가지고 이제 구조를 한 그 경험이 있어요. 그래도 힘들었지만 이제 평소에 체력 관리도 꾸준히 했고 뭔가 자신도 있었고. 이제 6년 차 소방관이 된 윤대원. 소방이라는 이름 앞에 든든한이라는 수식어가 붙도록 끊임없는 도전을 약속했습니다. 요구 조자를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는 그런 소방관. 국민들이 소방이라는 그런 단체를 대단하다, 든든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손상된 모발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헤어 트리트먼트 제품군을 시험해 봤더니 이 제품 간 성능과 가격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또 일부는 자연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환경을 위한 업계의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허지희 기자입니다. 염색과 파마 등으로 손상된 모발 개선에 도움을 주는 헤어 트리트먼트. 한국소비자원이 10개 제품의 성능과 사용감, 안전성, 환경성을 시험 평가했습니다. 트리트먼트 사용 후 빗질이 수월해지는 엉킴 개선 성능과 자연 건조 후 모발 속 수분 함유량을 비교했더니 케라시스와 펜틴 제품이 타사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했습니다. 어노브 제품은 엉킴 개선이 우수했고 보습은 양호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성능과 소비자들이 느끼는 사용감 만족도는 달랐습니다. 밀크 바오밥 제품은 소비자들에게 발림성과 매끄러움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실제 모발 개선 성능 평가에선 다른 제품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가격은 10ml당 최대 2,600원에서 116원으로 22배까지 차이가 났는데 가격과 성능 등을 고려할 때 케라시스 제품이 가성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케라시스를 포함한 3개 제품은 자연 환경에서 분해되는 정도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헤어 트리트먼트는 계면활성제가 사용되어서 환경으로 배출되었을 때 수질 오염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 등 안전성에선 전 제품 모두 기준에 적합했습니다. 하지만 두피에 직접 바를 경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바르는 부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용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용 부위를 두피를 제외한 모발 등 좀 정확하게 표시를 하도록 개선을 권고했고요. 소비자께서는 헤어 트리트먼트 사용 시에 두피를 제외한 모발에 바르고 충분히 씻어내시기 바랍니다. 제품 용기 중 40%가 재활용이 어려워 이에 대한 업계 노력 또한 필요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도로 한복판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전동 킥보드는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죠. 광주광역시 남구청이 지난 7월부터 보행이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곳에 세워놓은 전동 킥보드를 즉시 견인하고 있습니다. 광주 MBC 김영창 기자입니다. 횡단보도 앞을 가로막고 있는 전동 킥보드. 또 다른 전동 킥보드는 가게 앞에 버젓이 주차돼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주차된 전동 킥보드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무데나 이게 그냥 놔둬버리는 거, 넘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차가 지나갈 때 굉장히 좀 위험한 것들 제가. 광주 남구청 교통단속팀이 도로 앞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를 견인합니다. 인도화 건물 출입구, 점자 보도 블록 등에 불법 주차돼 있는 전동 킥보드가 대상입니다. 주차 구역마다 단속 유예 시간도 다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횡단보도 앞 등 5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은 20분, 상가 앞과 차량 진출입로 등에는 1시간이 주어집니다. 제 시간 안에 업체가 전동 킥보드를 수거하지 못하면 그 즉시 바로 견인합니다. 단속 시작 1시간 만에 모두 3대의 전동 킥보드가 견인됐습니다. 광주 남구청이 올 7월부터 전동 킥보드 단속반을 꾸려 모두 70여 대를 강제 견인해 100만 원의 과태료를 업체에 부과했습니다. 광주 5개 자치구 중 이처럼 강력한 조치를 하는 건 남구가 처음입니다.
수거 업체들이 더 신속하게 자진 수거하고 재배치하기 때문에 거리는 조금 더 예전보다 도시 미관이 보행 안전에 더 이렇게 개선되게끔 보입니다. 남구청의 단속에 업체들은 견인을 피하기 위해 전동 킥보드 수거를 서두릅니다. 킥보드는 주차 구역으로 지정된 가로수 사이와 자전거 거치대 등에 주차되면 견인을 피할 수 있습니다. 타는 고객이 좀 이게 인식이 좀 어떻게 좀 좋게 주차를 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바뀌어야. 현재 광주에서 영업 중인 전동 킥보드 업체는 3곳, 킥보드는 900여 대에 이릅니다. 광주시는 남구청의 견인 조치 정책을 우수 사례로 보고 나머지 자치구도 이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개원 5주년을 맞은 국립괴산호국원이 10만 기 규모로 묘역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9년 10월 개원한 괴산호국원의 당시 봉안시설은 2만 3천 기 규모였고 2022년부터 제2묘역 조성 사업에 착수해 올 7월 또다시 2만 3천 기 규모를 갖췄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